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갈 때 이렇게 집안에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가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날은 바쁩니다. 외출 준비를 마친 신미자 주부. 주부님, 그렇게 짐을 싸들고 어딜 가시는 거예요? 재활용품 숍에 가는 길인데요. 제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을 바꿔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남편하고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새 것이 그저 좋은 줄만 알았던 생각에서 벗어나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더욱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신미자 주부. 그녀의 풍요로움, 여러분도 함께 해볼까요? 와, 그러니까 우리 주부님께서는 최저의 문화생활비로 최고의 문화를 즐기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재활용품 매장에서 구입한 것이 한 달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되시나요? 제가 재활용품 매장에서 주로 구입하는 거는 음반이나 책인데요. 사실 음반이나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값을 주고 사려면 뭐 8,000원에서 뭐 많게는 한 12,000원까지도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재활용품 매장에서는 책 같은 경우에는 500원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거의 새로 나온 책들도 반값 정도면은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음반도 1,000원, 2,000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음껏 골라도 한 달이면 한 3, 4만 원 정도면 예, 충분히 한 달 이렇게 즐기고 넘칠 만큼 그렇게 구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생활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한 3, 4만 원. 와. 근데 저도 사실 굉장히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컴퓨터 관련 서적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더 고가인데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도 자주 가는 편인데, 그러면 음반이나 서적 이외에 또 눈길이 가는 품목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 재활용 매장에 가면 일단 뭐 소품 같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 또 그런 경우에도 이제 또 잘만 고르면 정말 희귀한 뭐 이렇게 나온 지 정말 오래되고 남들 손때가 묻어서 정말 이렇게 더 정감이 가는 물건들도 네. 그런 물건들도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자주 가는 편이고 예, 또 그리고 이제 계절이 바뀔 때나 이런 때 보면은 또 이런 패브릭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요. 네. 또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세트로 해서 뭐 거의 사용 안 한 것도 뭐 거의 한 7, 80% 정도 다운된 가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눈만 크게 뜨고 보시면 아주 좋은 물건을 잘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요, 우리가 싸다고 생각하면 돈 생각 안 하고 막 과소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재활용품 매장에서 과소비를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예, 처음에는 이제 멋모르고 샀을 때는 좀 약간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일단은 싸다고 해도 그 생활비에서 지출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원칙을 정해놓고 어느 선을 넘지 않는다 하는 것만 지키면 과소비는 없다고 봅니다. 네. 자, 국장님, 그러면 재활용품 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어떤 건가요? 궁금해요. 예. 아무래도 옷 판매가 가장 좀 원활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 아동용품이라든지 또는 장식품,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잘 유통이 안 되는 희소성 있는 물품들 있잖아요. 골동품 내지는. 예, 그런 것들 위주로 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참, 이 재활용품 매장 하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안 가보신 분들, 못 가보신 분들은 마구마구 상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품 매장 직접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서울 강남에 위치한 재활용품 매장. 이곳의 물품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구경 한번 해보실까요? 우와, 들어가자마자 꽉 들어찬 가구들 하며 가지런히 나열되고 정리되어 있는 다양한 옷들. 옷가게도 아닌데 저렇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니. 어머, 이 옷들은 혹시 새 옷 아닌가요? 무더운 여름은 저리 가라. 여름철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에어컨부터 살림살이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세탁기, 그리고 밥솥까지 없는 게 없는 재활용품 매장. 아니, 반짝반짝 저 고급스러운 차트를 뽐내는 저 소파도 재활용품인가요? 믿을 수가 없다. 그 외에도 물건을 차곡차곡 정리할 수 있는 서랍장에서부터 깔끔한 디자인의 책상, 그리고 사무용 기기. 아이고, 숨차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그릇이며 심지어 스푼까지 생활 잡화들 모두가 재활용품 매장에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살림의 여왕이라면 꼭 가봐야 할 재활용품 매장. 여러분, 함께 가보자고요.
저희가 재활용품 매장을 찾았을 땐 가격에 대한 일단 기대감을 갖고 가는데 그렇죠. 주부께서는 그러면 가격 면에서 만족하세요? 책이나 음반은 상당히 만족하는 수준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소소한 소품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희귀성이 좀 있는 거는 좀 상당히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그렇긴 하지만 그걸 원래 가격으로 구입을 한다고 치면 상당한 가격인데 거기서 많이 다운이 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요. 국장님, 많은 분들께서 이 재활용품 매장에서 구입을 하셨다가 혹시라도 뭐 AS 문제나 아니면 뭐 반품 이런 것들을 조금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가전제품의 경우에는요, 고장이 났다. 사용하시다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반품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품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판매하는 물품들이 재사용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사용품이라는 거를 이게 정말 반품인지 아니면 어떤 물품인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활용 샵에서는 반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워낙 사용 빈도수가 높은 제품들이 들어오거든요. 보통 이제 주부님들이 가전제품을 교환하는 시기가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하고 들어오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고장률도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전제품에 한해서만큼은 반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의류 쪽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청바지 요즘에 무슨 뭐 빈티지 룩이네 그래갖고 오래 입었던 청바지 같은 거 좋아서 샀는데 한번 앉아서 쭉 찢어졌는데 그거를 갖다가 반품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조금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활용품 매장이 구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부님께서는 판매도 해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몇 년 전에 이제 사용하던 장롱을 한번 제가 판 적이 있는데요. 장롱이요? 네, 이사를 하면서 재활용품 샵에다가 한번 팔았었고요. 이제 장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버리려고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면 이제 폐기물 스티커를 팔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오히려 사서 줘야지. 이제 이렇게 거기다 붙여가지고 또 쓰던 사람이 그거를 밖에다가 이렇게 갖다 내놔야 되는데 재활용 샵에서는 전화를 하면 네. 일단 오셔가지고 뭐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돈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또 직접 수거를 해가시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그런 수고로움도 덜을 수 있고 그러니까는 일석이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팔아본 적이 있고요. 네. 또 이제 뭐 다른 또 소소한 물건들은 이제 또 잘 정리를 해서 가지고 가면 그분들이 또 정한 원칙 내에서 가격을 매겨서 이렇게 좀 적당한 선에서 흥정을 해가지고 팔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된 장롱을 얼마에 파신 거예요, 정확하게? 장롱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썼는데요. 네. 한 1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10년 쓰시고 예. 10만 원 받으시고. 오. 아니 동사무소에서 스티커 살려면 돈 드는데 그렇죠. 오히려 돈을 한 만 원 받았잖아요. 정도는 붙여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잘하셨네요. 아우 이런 거 생각하면 그냥 네, 그냥 정말 요즘